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우크라이나 대 이제 북마케도니아. 자, 요 경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홈이 아닌 이제 중립구장 이제 체코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은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시치앙코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뉴스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이제 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이탈리아 상대로 2대1 패배를 하면서 현재 좀 강팀들 상대로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팀들 상대로 이제 대패한 경기가 없이 좀 아쉽게 지거나. 소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제 이틀치 바로 보내드리고, 지금은 일단 이제 오후 경기랑 그리고 이제 이제 유로 예선 그리고 이제 MLS 관련된 조합분까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일단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잠시만요. 네. 아이고, 소지사랑님 1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제가 이거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보시면은 이제 오늘 오후 경기 조합본이랑 그리고 이제 축구 조합본까지 다 이제 들어오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개를 후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일 것까지 이제 때에 따라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자, 네,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가면은 최근 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팀들 상대로 좀 아쉽게 지거나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탈리아 상대로 뭐 홈에서 비기거나 이제 몰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양팀 다 이제 최근 상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우선은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볼 점유율이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좀 점유율 면에서는 좀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양팀 다 어느 정도 공격 전개는 좀 빠른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침투 플레이도 좀 좋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양팀 다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원정 경기만 치러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느 경기장을 가든 적응이 좀 더 빠른 편이고,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지금 좋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계속해서 지금 원정 경기만 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좀 중립구장에서 유리한 이점이 좀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랑 북마케도니아도 좀 전력차가 어느 정도 나고, 그리고 양 팀의 공격 퀄리티나 그리고 수비에서의 안정감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을 한번 오버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승에 2.5 기준 오바. 자,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랑 이제 북마케도니아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불가리아 대 이제 리투아니아.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지금 양 팀 다 유로 예선에서 5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승이 없을 만큼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승점 또한 지금 불가리아와 리투아니아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뭐 승점이 2점이면서 이제 똑같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상대인 몬테네그로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반 막판 극장골을 허용하며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공격 기회도 많이 만들고 했긴 했지만 퇴장당한 몬테네그로 상대로 이제 극장 패배를 당했던 거는 좀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많이 뼈아픈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세르비아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여전히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양 팀 다 역시 최근 분위기가 지금 좋지 못한 상태에서 맞붙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아무래도 이제 불가리아가 좀 폼이고, 그리고 전력상 이제 리투아니아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그렇게 좀 좋지가 못합니다. 공격 전개가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 역시 이제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원정에서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리아 상대로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조금 루즈한 경기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답답한 전개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양 팀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지금 리투아니아가 원정 득점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가리아가 공격에서 두각을 더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홈 이점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불가리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건 불가리아 사이드 대신에 요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 승 핵무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불가리아와 이제 리투아니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대 이제 핀란드. 자, 우선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2위인 덴마크와는 지금 승점이 같은 상황이다. 약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유로 예선에서 4연승을 기록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덴마크 상대로 홈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연승이 마감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조별리그 지금 3위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1위인 지금 슬로베니아와 승점이 1점 차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양 팀의 순위가 지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양 팀 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중요한 경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최근 전체적인 분위기나 경기력은 슬로베니아가 좀 더 좋긴 하지만 지난 6월에 이제 핀란드 상대로 슬로베니아가 원정 경기를 치렀을 때 2대0으로 진 적이 있고, 그리고 핀란드 역시 이제 직전 경기 덴마크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무작정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분석 결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슬로베니아 헨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2.5점 언더.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로베니아 헨무 월부, 안 그러면은 언어바는 2.5점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슬로베니아와 이제 핀란드 경기까지 마무리됐고, 그 다음 이제 헝가리 대 세르비아. 자, 우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지금 윌리 오르반이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블라우비치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 쪽에서 타격이 큰 그런 세르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 미드필더인 라돈치치 또한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력 손실이 있는 그런 세르비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에선 4경기를 치렀는데 3승 1무로 아직까지 지금 패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유로에서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유로에서 지금 세르비아 상대로 이제 1실점한 게 전부인 그런 헝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수비가 견고한 그런 헝가리라 볼 수가 있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 헝가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패배를 했지만, 이제 직전 경기 리투아니아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에 좀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좀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좀 점유율 면에서는 뭐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기보다는 좀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수비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반면,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에 치중을 하며 굉장히 좀 기동성이 그런 좋은 선수들을 필두로 이제 측면 공격이나 좀 침투를 통해 이제 빠르게 전개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는 헝가리가 홈이다 보니까 좀 더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에서는 세르비아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헝가리가 원정에서 세르비아를 지금 한 번 잡았긴 했지만 2번 연속 세르비아가 당할지는 약간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역시 지금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블라우비치의 공백은 어느 정도 좀 공격 면에서 타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헝가리가 홈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세르비아가 이제 헝가리에 비해 크게 지금 뭐 블라우비치가 결장 중이다 해도 전력이 크게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솔직히 좀 크게 이상할 거 없는 경기긴 해요. 네. 자, 하지만 이제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역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결과가 솔직히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는 그냥 이제 역배 쪽 사이드를 보는 게 가장 좀 확률적으로 많이 들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세르비아 쪽 프랜승을 볼게요. 세르비아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헝가리 대 이제 세르비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대 카자흐스탄. 자, 우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핀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조별리그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위 슬로베니아와는 승점이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슬로베니아와 이제 승점이 13점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별리그 1위로 지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덴마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도 이제 북아일랜드 상대로
지금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4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금 덴마크와는 승점 1점 차로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덴마크보다 순위가 더 이제 높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이번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최대 1위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팀 다 좀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있을 만한 그런 경기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3월에 덴마크 상대로 홈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의 공격 전개가 많이 좋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지금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줄곧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격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침체된 그런 카자흐스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번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제 이전처럼 덴마크 상대로 좀 대량 득점을 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쵸.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덴마크도 최근 공격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카자흐스탄에 비해 이제 공격 전개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난 경기에 좀 패배를 좀 서력할 수 있는 경기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일단 이제 덴마크 승,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핸디 기준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렇게 좀 한 번 지고 이제 서력전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좀 대승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최근에만 해도 이제 스페인이 뭐 이제 스코틀랜드 상대로 이제 뭐 2대 0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다는 경기, 약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덴마크가 이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마인스까지도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3.5 기준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카자흐스탄의 좀 최근 공격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그런 저조한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는 3.5 기준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덴마크 승, 마인승의 이제 3.5 기준 언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 예선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첫 번째 미국 축구 경기, 내슈빌 대 뉴잉글랜드. 자, 우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외 기존 전력들의 결장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뉴잉글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2무 1패로 다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좀 공격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은 그 내슈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뉴잉글랜드 역시 최근 2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 원정에서 승이 없을 만큼 원정 경기력이 좀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뉴잉글랜드의 그런 좀 저조한 원정 경기력도 좀 고려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며 굉장히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원정에서도 공격성이 좀 짙다 보니까 이제 역습이나 좀 측면 공격을 통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슈빌이 이렇게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간간히 좀 뉴잉글랜드도 좀 역습이나 이런 약간 좀 측면 공격을 통해 공격적으로 좀 내슈빌의 수비를 좀 위협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지금 근데 내슈빌 같은 경우에 현재 좀 공격이 안 좋다고 해도 수비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는 지금 시즌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총 지금 17점밖에 안 할 정도로 지금 홈에서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잉글랜드가 이제 내슈빌의 수비를 뚫는 데는 좀 생각보다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이 지금 국대 차출로 인해 기존보다 더 전력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최근 공격이 안 좋은 그런 내슈빌이라도 홈에서는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내슈빌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제 햄무 도전.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이제 번호까지 적어드리면은 내슈빌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1번 승,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162번 무,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163번 승. 네, 요 정도로 지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내슈빌과 뉴잉글랜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콜로라도. 자, 우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댈러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콜로라도도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포지션별로 양 팀 다 지금 결장자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좀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직전 세너스전에서 공격 전개가 좀 나아진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격이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어느 정도 공격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지가 좀 약간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5대1 대패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리그 꼴찌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번 시즌 이제 콜로라도가 좀 꼴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원정 경기력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도 긴 연패 중인 그 콜로라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홈인 댈러스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원정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 현재 지금 공격이 좋지 못한 댈러스라고 해도 충분히 콜로라도 수비를 좀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 경기에서 좀 댈러스의 공격력이 좀 살아날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지금 7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댈러스가 이제 좀 7위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와일드카드전을 좀 치르지 않고 플레이오프 본선에 바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7위 안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콜로라도의 그런 저조한 원정 경기력,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 면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댈러스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건 이제 댈러스 승, 그리고 이거 핸디로나 마인스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오버 볼게요. 다 득점 사이드. 자, 댈러스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164번 승,
그리고 이제 마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5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166번 패. 네, 요 정도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댈러스랑 콜로라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국 축구 경기죠. LA 갤럭시 대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 자, 일단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가 많이 많습니다. 주전 수비수가 일단 3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지금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기존 전력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갤럭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많아요. 주전 수비수 1명, 이제 미드필더 1명, 이제 좀 공격수 쪽에서 이제 1명이 결장을 하면서 네, 좀 전력 손실이 있는 그런 솔트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미네소타 상대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남은 리그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리그 경기가 이제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그런 LA 갤럭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캔자시티 상대로 홈에서 3대2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좀 연승 흐름이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솔트레이크가 전반 2분 만에 이제 주전 센터백인 글래드가 퇴장을 당하면서 좀 수적 열세로 인해 캔자시티한테 좀 패배하게 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솔직히 뭐 전반 2분에 퇴장만 안 당했으면은 뭐 결과는 몰랐긴 했죠. 아무튼 좀 지난 경기 다소 좀 아쉬움이 남을 만한 그런 솔트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내에서 최다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좀 수비가 지금 최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실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이제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빡세게 수비하기보다는 그냥 기존 자기들의 스타일대로 좀 수비는 좀 버리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프리하게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솔트레이크가 좀 더 신중하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면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경기 이겨야 좀 더 상위 시드에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동기부여 면에서는 솔트레이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솔트레이크가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동기부여 또한 제 솔트레이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솔트레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원정이긴 해도 요거는 솔트레이크 프랜스를 보고,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갤럭시가 이제 워낙 좀 수비가 안 좋다 보니 솔트레이크도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뭐 이제 갤럭시가 이제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공격도 안 좋은 건 아니고 공격은 오히려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3.5 기준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솔트레이크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171번 패,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172번 패. 네, 요 정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축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유로 예선 경기죠. 북마케도니아 대 이제 산마리노. 네, 뭐 이것도 당연히 승패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북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북아일랜드죠. 북아일랜드 대 이제 산마리노. 네, 요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북아일랜드 좀 사이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북아일랜드가 좀 승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공격이 최근 좀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이제 3점 기준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4.5 기준은 요거 언더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대 이제 몰타. 네, 요 경기는 이탈리아가 이제 승리를 할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약간 좀 2점 핸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짝 몰타가 요즘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한번 몰타 3.5 프랜스만 볼게요. 네, 한번 다 도전해보는 경기. 이제 뭐 이탈리아가 이제 몰타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4점 차 이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 3.5 프랜스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선 경기 3경기. 코트디부아르 대 이제 모로코. 네,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이거나 아니면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독일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멕시코 대 가나. 네, 요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펼치게 되죠. 네, 미국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멕시코 사이드. 네,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전부 다 이제 살펴봤네요. 자, 아무튼 이제 이것으로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유로 예선이랑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제 이것으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